해도 끝이 없냐 이게. 자, 그다음 264페이지 이제 등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 나인데 뭐 좀 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등기간에 이제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간에 이제 결정하고 뭐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면 그게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결정은 자 신청했는데 이제 각하 결정한 것 이걸 의미해. 그다음에 이제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분은 등기가 실행이 된 것 주로 이제 등기 실행된 걸 처분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결정하고 실행과 관련해서 자 이게 이제 부당하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각각 결정했다는 건 등기 신청했는데 등기를 안 해준 게 이게 각하 결정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등기 실행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등기가 안 돼야 되는데 뭐야? 등기가 된 거. 여기 이와 관련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각각 뭐 할 수 있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게 일단 여러분들 그게 2번 이의 신청의 요건 나인데 그게 이의 신청 요건에 보면 결정 또는 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결정은 뭘 의미하냐? 각하 결정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은 등기가 실행된 것.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이제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하다.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면 이의 신청, 즉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가 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뭐 소극적 부당, 부작위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은 어려운데 이거 안 해줬으니까 부작위죠. 안 했으니까 또 소극적이다 이렇게 돼. 말이 어려워 이게. 그 다음에 2번 적극적 부당, 자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란 얘기예요. 등기를 해준 것, 등기를 한 것, 이걸 이제 적극적 부당 또는 자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각하 결정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했는데 이제 등기가 거부가 됐다. 그럼 이거는 이 신청은 등기 신청한 사람만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가 안 됐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등기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없고 각하 결정, 즉 등기 거부에 대해서는 이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냐? 등기 신청인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가 이제 실행이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하 사유가 1호부터 11호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제 1호부터 11호까지 이루어지면 해당하면 각하 사유 해당되니까 원래 등기를 안 해야 되죠. 근데 이걸 위반해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등기 실행과 관련해서 1호하고 2호 즉 간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자 이게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이건 등기가 돼도 등기 자체는 효력이 뭐야? 없는 거예요.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등기관이 발견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직권에서 말소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상 등기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이와 관련해서 이의 신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호부터 11호 자 이것도 원래는 등기 각하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등기관이 모르고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자체는 효력이 유효한 걸로 본다 그랬죠. 등기 자체가 효력이 유효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등기 자체가 효력이 뭐예요?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신청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건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거야. 그 중에서도 뭐하고 뭐 위반했더만 1호하고 2호 이거 위반할 때는 등기 자체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이해 신청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하 결정과 관련해서는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각하 결정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고 누구만 할 수 있냐? 등기 신청인만 이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만 좀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 1번 소극적 부당한 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1호부터 11호 뭐 그게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해서 등기가 안 이루어진 경우에, 그래서 이때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2번 적극적 부당한 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등기가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적극적 부당의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간할 위반 등기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 등기가 된 경우, 즉 1호, 2호 위반했더만 이해관계인이 뭐 할 수 있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니. 그리고 등기관이 발견하면 등기관은 또 뭐 해야 되냐? 직권 말소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보면 3호 이하, 3호부터 11호까지 각하 사유로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때는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거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야?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니. 자, 그 다음에 이제 265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부당의 판단 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 거부나 또는 등기 실행과 관련해서 부당한지 여부, 자, 이거 이제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각하 결정 또는 등기가 이루어진 그 시점을 기준해서 부당 여부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나 뭐 새로운 증거 가지고 이의 신청할 수 있냐 그 내용인데, 자, 그거는 허용이 안 돼. 그래서 그게 265페이지 보면 그게 처분한 시점을 기준해서 판단해야 되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에 의해서 이 신청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가 끝에 이것만 놓은 거예요. 할 수 있다냐 없다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예요.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야? 이 신청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법에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결론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신청 절차하고 효력인데, 첫 번째 이 신청인 누가 하느냐. 자, 그래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만 이 신청하냐? 등기 신청인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뭐야? 이 신청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로 1번 소극적 부당 기능인데,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기능인데, 등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번 건능이. 그 다음에 가로 2번 적극적 부당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부당은 1호, 2호 위반이냐 3호, 11호냐 여기에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어느 경우만 1호, 2호 위반,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뭐야? 이의 신청할 수 있고,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 자체 유효하기 때문에 뭐야?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 2번 뭐 적극적 부당 기능인데, 간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뭐 이때는 등기 신청일 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인도 제3자도 등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확인합습 나와 있습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등기 예규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박스에 1번부터 4번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건 등기 실행된 거와 관련해서 뭐 이의 신청할 수 있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박스 안에 일단 첫 번째 보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채무자가 그 등기를 말소를 했어요. 그럼 그 말소 등기가 된 거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느냐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일단 등기 예규상으로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말소한 거와 관련해서 말소 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 등기와 관련해서 상속인이 아니자는 상속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저당권 이전 등기입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아까 저당권 양도하는 걸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 양도인하고 양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냐 이건데 아까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얘는 소유자는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자, 즉 소유자는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 경우에요. 전세 물건 중에서 이제 전세권하고 지상권을 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자 이게 지금 말소를 하려면 전세권하고 지상권을 이제 말소하려면 여기 전세권 지상권 말소와 관련해서 저당권자는 전세권 지상권 말소되면 저당권 자체 없어지죠. 그러면 전세권 지상권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전세권 지상권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예요. 그리고 이때 말소를 하려면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게 뭐가 되냐? 말소가 돼요. 자, 근데 전세권하고 지상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말소가 됐는데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 여기 말소된 거와 관련해서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말소와 관련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냐? 근행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요? 자, 원래 말소하려면 저당권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승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소가 됐는데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안 되고 말소가 됐어요. 승낙서가 첨부가 안 되고 말소가 됐는데 이때 말소와 관련해서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말소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냐? 근데 얘는 그냥 없어지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고 얘는 여기 말소에 대한 이해관계는 누구만 이해관계? 저당권자만 이해관계. 그래서 그 4번이 컨닝이에요. 4번이 보면 등기 말소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제3자 이해관계 제3자 이해에 관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소 등기 의무자가 얘예요. 전세권자하고 저당권자가 말소 의무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안 돼서 말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컨닝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결론만 알면 되는 끝에 다 없다고 앞에 채권자 대위권에서 등기가 됐을 때 그때 채무자가 말소했을 때만 채권자가 이해관계에 해당되고 나머지 넣으면 다 끝에 없다만 찾으면 됩니다. 앞에 하나만 있다요. 앞에 하나만 있다고 나머지는 다 끝에 없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그분 이제 봐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뭐 이의신청 절차 나인데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신청서만 누구한테 제출하냐? 등기소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 제출한 건 등기관이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하냐? 등기소에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6페이지 가시면 그게 이제 3번 뭐 이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 업무 자체가 정지가 되냐 그 내용인데
이 신청했다고 해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업무 자체가 정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크게 보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좀 어려서 그런데 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대상 부동산에 대한 등기 사무 자체 처리하는 게 정지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신청에 대한 조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관이 자체 한 번 더 심사해 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요. 그래서 이 신청 자체가 이유가 있다 판단되면 신청된 내용대로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서 첨부해서 관할지방법원에 각각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관할지방법원에 보내게 되면 관할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이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7페이지 가시면 이 신청 내용을 인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된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용했다는 건 이 신청된 내용이 이유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해 가지고 받아들인 거고 기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신청한 게 이유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거부하는 게 기각이에요. 그러면 인용을 했으면 신청된 내용대로 신청한 내용대로 조치를 취하면 돼요. 각하 결정했으면 등기가 안 된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받아들였으면 뭐야? 등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실행된 건 뭐 하면 되냐? 말소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일단 여러분들 이제 출제되면 뭐 이 신청할 수 있는 누가 이 신청하냐 뭐 그 부분 그래서 각하 결정은 누구만 할 수 있냐 등기 신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 즉 등기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이 신청은 일단 1호 2호 위반이냐 3호부터 11호 위반이냐 그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1호하고 2호 위반했을 때만 신청인뿐만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냐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나머지 3호부터 11호 위반은 뭐야 등기 자체가 유효하니까 그거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 가시면 등기 실행하고 등기 완료 후에 절차인데 등기 신청 있게 되면 각하 사유에 해당 안 되면 그냥 등기 신청된 내용대로 등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69페이지 가시면 이번 등기부에 이제 기록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표제부의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그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등기가 되고 건물과 관련해서는 뭐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건물 번호 뭐 그런 게 이제 등기가 된다. 그 다음에 갑구하고 얼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과 얼구는 권리, 즉 소유권에 관한 건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얼구 이렇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갑구하고 얼구는 등기 목적, 신청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등기 원인, 그 연월일 그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5번 등기 권리자와 관련된 표시 부분이 등기가 돼요. 그래서 등기부에 이제 갑구하고 얼구는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저당권자. 자, 이 사람들 이제 표시와 관련해서 등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면 성명, 법인이면 명칭, 그리고 사람이면 주소, 법인일 때는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 사람이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법인이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이게 각각 등기가 돼요. 그래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권리자와 관련해서 각각 등기가 돼요. 그래서 소유자뿐만 아니고 누구도 등기가 되냐.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다 지상권자가 이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 이렇게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뭐냐?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바뀌게 되면, 변경이 되게 되면 뭘 해야 되냐? 고쳐야 되죠. 그래서 이때 고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할 당시 잘못됐다, 그거 고치게 되면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등기명인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등기부상, 등기기록상 권리자로 등기되어 있는 내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세 개가 등기명인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5번이 이제 컨닝이에요. 그 다음에 6번 권리자와 관련해서 대위 신청일 때는 대위 신청인과 관련해서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성명, 즉 대위자의 성명하고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등기 기록상 주민등록번호까지 등기는 누구로 해서 등기됐다면 하냐? 권리자로 등기, 권리자와 관련해서 등기할 때는 뭐가 등기가 되느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때는 해당되는 이제 사단이나 재단에 관리자하고 대표자 아까 신청한다 그랬죠.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주민등록 등본 첨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명의로 등기를 할 때는 관리자하고 대표자도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이것까지 해가지고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하고 그다음 등기부상 권리자, 즉 소유자나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는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개로 해가지고 등기가 되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 채무자도 등기가 돼요. 그 채무자 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채무자도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를 해요. 그럼 얘도 주민등록번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는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자는 성명하고 주소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지금 그게 대위 신청이죠. 대위 신청 관련해서 채권자의 성명, 주소, 대위 원인 등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가 되거나 아니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이렇게 등기하는 경우 빼고 나머지는 등기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만 하면 되냐? 성명하고 주소만 하는 거예요. 성명하고 주소.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가 되는 사람, 즉 소유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애들은 다 성명, 주소뿐만 아니고 뭐까지? 주민등록번호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사단의 관리자, 대표자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가 되는 건 이 경우 빼고는 없는 거예요. 뭐 채무자다, 대위자다 이렇게 놓으면 얘네들은 다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하는 거고 주민등록번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뭐 지상권 설정 등기, 뭐 전세권 설정 등기해서 뭐 등기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꼭 이런 거 물어봐요. 주민등록번호 등기하느냐 안 하냐. 그러면 이거는 어느 경우만 원래 하느냐. 권리자로 등기되는 사람만. 그리고 얘 경우. 얘도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누구 명의로 원래 취득하는 거야? 얘 명의로 취득하잖아요. 얘 명의가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뭘 등록하도록 되냐?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되냐? 그래서 얘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빼고는 대부분 등기를 하면
성명하고 주소만 등기가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이 이제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기 내용 그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 270페이지 그 밑에 등기 완료 후에 절차 나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되어 있던 것 첫 번째, 등기가 이제 완료되면 권리와 관련된 등기는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상 등기관리자로 등기가 되게 되면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주고, 그 밑에 이제 2번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등기 완료 통지는 아까 두 가지 경우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다, 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다, 그런 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필정보 작성 안 하고 뭐만 해주냐,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인하고 등기 권리자 등기 명인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도 뭐야, 작성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소유자 변경 사실에 그걸 대장소관청에 각각 통지해 준다. 그리고 뭐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거는 가세자료 이것도 이제 각각 통보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네 가지 조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있는 등기 필정보 작성해 가지고 교부하는 거와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필정보는 일단 등기가 뭐와 관련된 등기를 한 경우냐, 권리와 관련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뭐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뭐 표시 부분에 관한 등기라든지 이런 거는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와 관련된 등기예요. 그래서 권리와 관련된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가 됐을 때 이때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작성해서 교부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등기 신청했던 사람이 등기부상 뭐가 되느냐, 권리자로서 등기가 됐을 때 이때 권리자에 대해서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권리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하냐 이건데, 권리에 대해서 보존 등기나 설정 등기나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딱 하나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자, 원시 취득한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이 소유권자로 등기됐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설정입니다. 설정은 뭘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설정은 뭘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제한하니까 용의 물건인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그다음 담보 물건인 저당권. 자, 이런 건 다 소유권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 다 이게 붙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등기가 될 때 작성을 교부해요. 그러면 설정자한테 주겠어요? 전세권자한테 주겠어요? 거기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설정자 소유자. 설정자는 소유자니까 누구한테 주느냐? 전세권자, 저당권자, 건자한테, 권리자가 건자잖아요. 건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설정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전입니다. 이전이니까 소유권 이전도 있을 거고 전세권 이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 이전 등기, 자, 이런 이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래서 뭘 하냐? 등기 필정 작성해서 교부해 준다. 자, 그러면 전세권 자, 이전 등기가 끝났습니다. 끝나게 되면 자, 양도인한테 교부해 주겠어요? 양수인한테 교부해 주겠어요? 양도인한테 주겠어요? 교부해 주겠어요? 양수인한테 주겠어요? 얘는 넘겨준 사람이고 얘가 취득한 사람이죠. 얘가 취득한 거잖아요. 이전 받았잖아요. 그럼 얘가 걸리잖아요. 그 얘한테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존 설정 이전과 관련해서 자, 신청한 사람이 뭐가 되냐? 권리자로 등기가 될 때 이때 이 사람한테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권리 등기에 대해서 보존 설정 이전 태인데 보존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남은 이제 설정하고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취득 등기는 아닌데 가등기와 관련해서도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도 교부해줘요. 근데 가등기가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설정과 관련된 가등기, 이전과 관련된 가등기. 이때도 가등기권자한테 뭐 해주냐? 교부해 주는 거야. 가등기는 아직 취득한 건, 권리 취득한 건 아니죠. 근데 얘는 나중에 본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권리자한테도 뭘 해주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교부해줘요. 근데 대상이 이거예요. 설정과 관련된 가등기하고 이전과 관련된 가등기에 이 두 가지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성격상 가등기가 허용 안 돼요. 그래서 보존과 관련된 가등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상 권리자와 관련해서 권리자가 추가가 되면 대상 권리자에 대해서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줘요. 그럼 이제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단독 소유했던 걸 공유로 해서 소유 관계가 바뀌었다. 그러면 권리자가 한 명에서 두 명 늘어나죠. 이때는 공유자와 관련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독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유 관계에서 공유자가 추가됐다. 그러면 이때도 공유자와 관련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마찬가지로 합유 관계일 때도 합유자가 이제 추가되면 권리자가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된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면 등기필 정보의 이제 작성 270페이지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 신청에 의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고 그 밖의 경우에 등기를 할 때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일단 대상이 이거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그래서 기억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고 그 다음에 니은 위 기억의 권리에 설정 또는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해서도 얘도 이제 교부해줘요. 왜 교부해 주냐고 묻지 말고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본등기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특수한 경우. 그 다음에 D가 권리자를 추가하는 그와 같은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나 뭐 합의 관계에서 추가되면 이와 같은 등기도 각각 뭘 작성하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 준다. 그냥 자, 그래서 그 부분 잘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등기완료 통지예요. 그러니까 등기완료 통지는 이거 작성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 등기는 등기인데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면 뭐예요?
표시 등기나 이거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한 사람하고 등기가 되는 등기 권리자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작성을 안 한다 그랬죠. 아까 채권자 대입권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데 등기부상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냐? 채무자가 되는 대표적으로. 이때는 다르기 때문에 등기 필 정보를 작성 안 하고 뭐만 해주면 되냐?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밑에 보면 270페이지에 가로 2번 등기 완료 이제 통지입니다. 그래서 등기 명인이 된 등기 신청인에게 작성해서 교부함이 원칙이고,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하고 등기 명인에게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그래서 신청 안 한 사람이 등기 명의가 됐다. 그럼 이때는 등기 끝났다고 그냥 뭐만 해주면 되냐? 완료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뭐 271페이지 가시면 뭐 일치 안 하는 경우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 뭐 2번이고, 대위자 등기 신청해서 피대위자 뭐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 그 이야기.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기대인데, 자, 여기 이제 등기 관련해서 소유자와 관련해서 소유자가 표시분이 바뀌는 거야. 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도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등기부에는 등기기록 각구에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부상 얘가 바뀌면 대장 소관청에다가 뭘 해줘야 되냐? 통보를 해주도록 돼요. 통보해줘야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상이 얘만, 소유자와 관련해서만 이게 바뀔 때만 통지하는 거고, 그 밖의 경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번 소유권 보존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등기명의 표시, 소유권의 등기명의 표시 변경, 그리고 3번 소유권의 변경이나 경쟁 기대인데 뭐 공유자가 새로 추가되거나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 회복 등기 기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등기가 다 뭐가 바뀌는 경우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에. 그래서 이때는 대장에 등록되는 거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 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뭐 감유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통지해 주냐? 이거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와 관련해서 뭐가 바뀌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이제 바뀌는 내용이 때만 이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게 1번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가등기 자체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등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여러분들 뭐 이해만 해두시면 되고, 등기 필정보 이거 작성하는 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각종 권리에 이제 등기 절차 놓으면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느냐 안 하냐 뭐 이런 게 이제 쭉 오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281페이지 가시면 뭐 표시에 관한 등기인데, 표시는 일단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표시, 즉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서 표시에 관한 등기.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주로 표제부에 이제 등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단 281페이지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기대인데, 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관련된 등기. 그래서 282페이지 가시면 뭐 토지에 이제 표시 변경 등기 나와 있는데, 토지 표시 변경은 주로 토지가 분할이나 이제 합병이 될 때, 자, 이때 이제 이루어진 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래서 뭐 분할이면 한 필지가 2개 이상 필지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분할이고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면 뭐예요? 합병이고. 그럼 이와 같은 분할이나 합병이 되면 지번하고 면적, 자 이런 게 다 변동사항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번하고 면적은 등기부에도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할이나 합병이 되면 지번이나 면적이 바뀌면 이와 관련해서 일단 등기를 하는 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리고 이거는 일단 등기와 관련해서 표시 변경 등기 하기 전에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서 지적공부 대장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대장이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된 대장을 첨부해서 변경 등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이 아니고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 그래서 특성은 이거는 공동 신청이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신청할 때는 뭐가 첨부가 되냐? 대장 등이 첨부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일반 절차는 이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지적소관청에서 대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 관할 등기소에 뭐 지번이나 면적 이게 바뀌었다고 등기를 또 변경 표시 변경 등기를 하라고 등기를 촉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서 촉탁하도록 돼 있냐? 등기법이 아니고 공관정보법에서 촉탁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등기소가 이제 표시 변경 등기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기 촉탁을 받으면 하면 되는데 등기법에서 아직까지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 이걸 뭐 해야 되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만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서 직권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냐?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일단 등기법에서 아직까지 절차는 이게 변경이 되게 되면 일단 소유자 등기 명의인이 뭘 해야 되냐? 신청해야 돼요.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신청하고 만약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이 뭐하냐? 통지받은 내용대로 직권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82페이지 그게 등기 신청에 관한 특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1번 대장 등록이 선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뭘 해야 되냐? 대장 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2번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은 원래는 등기법에 의하면 아직까지 1개월 이내 뭘 해야 되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가시면 그게 위에 가로 4번 지적소관청의 불부합 통지에 의한 직권 등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적 불부합에 따른 뭐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분할 등에 의해서 정리하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뭘 하냐? 표시 변경됐다고 뭐 하냐? 등기하라고 촉탁해요. 그러니까 촉탁을 하는데 촉탁 받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1개월 이내 신청이 없을 때만 등기관이 직권해서 뭐 하냐? 변경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게 1번 등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등기 명의로부터 등기 신청 없을 때는 통지서 기재 내용대로 뭘 해야 되냐?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권에 의해서 변경 등기했을 때는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번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이제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2번이 이제 그 내용이고, 이때 이제 등기 명의인이 알려주는데 등기 명의인이 2명 이상이다. 뭐 이때는 2명한테 다 해줘야 되냐? 아니면 1명한테만 해주면 되냐? 1명만 해주면 된다. 그 이야기. 그게 3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2명 이상일 때 2명 다 해줘야 된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1명만 해주면 돼. 왜 1명만 해주면 되냐면
권리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권리에 관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 명한테만 통지해 주면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그 내용인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 봐두시고 그다음 그 밑에 뭐 분합 등기나인데 그거는 이제 분할하고 합병에 따른 등기 절차입니다. 그건 뭐 잠시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